츠츠지. 초등학교 4학년. 아빠랑 엄마랑 언니. 그리고 강아지 에트랑이랑 같이 살고 있다. 요새 학교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등하교시에 조심하도록 하자. 자, 그럼 어제 본 시험지 나눠줄게. 이분은 토크사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인데 엄청 멋있는 분이다. 다음, 츠츠지? 네. 이번에도 만점이네. 늘 열심히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오예! 또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 엄마, 나 이번 시험에도 만점이야. 어머, 너무 잘했네.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보람이 있는 건 점수 때문이 아니라 쟤네 쌤한테 칭찬받은 것 때문일걸. 야, 언니! 이 사람은 우리 언니. 중학생인데 늘 이렇게 날 놀려댄다. 확 고백해. 아, 진짜 하지 마! 츠츠지, 전에 얘기한 거 기억하지? 모레 언니 피아노 발표회 있어서 7시쯤 돼야 올 거라고. 문단속 잘하고 있어야 돼. 이번 주 금요일은 언니가 다니는 피아노 학원에서 발표회가 있는 날이다. 엄마랑 아빠는 보러 가시지만 난 학교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저녁밥은 해두고 갈게. 알았어. 일단 이웃집에도 얘기해놨으니까 혹시 급한 일 생기면 옆집에 부탁해. 알았지? 응. 좀 부탁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옷이 왜 그래? 아, 이거 애트랑 씻기다가 갑자기 집 밖으로 탈출하는 바람에. 진짜? 도망간다. 그래도 다행히 지나가시던 분이 잡아주셨어. 그랬구나.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쩐 일로 안 물었대? 평소에 모르는 사람만 보면 짖고 날리면서. 안 돼! 그건 그렇고 금요일날 집에 아무도 없다고 그 쌤 데려오면 안 된다.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어머머, 아빠가 들으면 난리 나시겠는걸? 얼마 뒤 금요일. 배가 좀 아픈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낫겠지? 이선이랑 이선이 만나는 지점이 직각이 돼서 이렇게 수직으로. 어? 점점 더 아파지는 것 같아. 츠츠지, 너 왜 그래? 아니에요. 혹시 배 아파? 안색이 안 좋은데. 반장, 츠츠지 좀 보건실에 데려다 주고 올래? 결국 난 모든 수업이 끝날 때까지 보건실에서 쉬었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습니다. 죄송해서 어쩌죠? 감사합니다. 저희도 금방 갈게요. 저 혼자 갈 수 있는데. 차로 가는 게 더 편하잖아. 지금은 아프니까 일단 좀 쉬어. 안전벨트 잘했지? 네. 제가 선생님 차에 타다니 아빠 차랑 달라. 뭔가 좋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치만 안 아팠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야야. 아, 저기예요. 이 차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네. 맨날 여기 주차돼 있어서 저 집 차 아니냐고 아빠가 그랬어요. 차가 2대면 주차장도 더 넓게 만들어뒀어야지. 방해되게. 자, 다 왔다. 감사합니다. 열쇠는 있지? 푹 쉬어야 된다. 예. 츠츠지, 너 또 열나는 거 아니야? 정말 괜찮아? 선생님도 잠깐 같이 들어가도 될까? 열나네. 깜짝이야. 에트랑! 죄송해요. 저희 강아지가 낯선 사람한텐 이렇게 짖어가지고. 치치지, 넌 좀 누워있어. 체온계랑 쿨시트 있니? 저쪽 서랍에. 냉장고 열어봐도 될까? 마실 게 있어야. 담요는 어딨지? 역시 선생님은 너무 다정하셔. 배만 안 아팠다면 최고였을 텐데. 선생님, 저 땀 때문에 옷이 젖어서요.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됐다. 너무 내 맘대로 이것저것 꺼냈나? 나중에 치치진의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슬슬 난 가볼까? 창문이 열려있나? 유리가 깨져있잖아. 안 잠겨 있었구나. 설마 치치지? 배도 아프고 머리도 멍하고 힘들어. 하필 선생님이랑 있을 때 이러다니. 잘 거니까 잠옷 입어야겠지. 근데 선생님 계시니까 얼마 전에 산 예쁜 원피스 입는 것도. 선생님은 이제 갔니? 엄마! 치치지! 당신 누구야? 거기서! 이런, 도망쳤어. 치치지 혼자 두고 쫓아갈 수는 없는데. 밧줄, 신발, 식칼. 저 자식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설마 계속 숨어 있었나? 학교 근처에 나타난다던 수상한 사람이 혹시... 선생님!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그 후 선생님은 경찰에 신고해 주셨고 우리 집의 모든 출입로를 확인한 뒤 엄마 아빠가 오실 때까지 같이 있어 주셨다. 치치지! 괜찮아? 선생님은 부모님께 오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락 된 건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이고, 아니에요. 얼마 뒤 범인 집에 자택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그 남자는 체포되었다.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할 거 없다. 범인은 잡혔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상황을 말씀드리면 범인은 얼마 전에 체포되었고요. 히이락이라는 40대 남자였습니다. 댁에서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꽤 가까운 데 사네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모르는 사람이었어. 1년 전에 직장을 잃고 쭉 집에 틀어박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부자라 돈이 궁한 것도 아니었고 차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저희 집에... 범인의 방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들의 사진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치치지를 유괴할 계획이었다는 진술도 확보했고요. 세상에? 범인의 차 안에선 밧줄과 장화, 삽, 칼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본인은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살해할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이게 범인 차입니다. 이 차는 우리 집 근처에 자주 주차돼 있던 그 차잖아. 그날도 있었어. 이 집 차가 아니었던 겁니까? 네. 이 집 주인이 평일에 집을 비운다는 걸 알고 무단으로 주차한 모양이더라고요. 여기에 주차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몇 번 경고도 줬다네요.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건 못 봤는데 주차해두는 동안 그 사람은 어디 있었어요? 아마 계속 피해자분 댁에 있었을 거예요. 그 외에도 발견된 게 많은데요. 충격적인 것들도 많으니 혹시 듣다가 힘드시면 말씀해주세요. 등하교하는 치치지를 도찰한 사진, 등하교 시간을 메모한 노트, 치치지가 친구 집에 가는 루트, 치치지가 버린 쓰레기 등등. 뭐라고요? 아버님의 출근 시간대나 어머님의 친구 관계가 적힌 메모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였습니다. 옷이 왜 그래? 이거? 애트랑 씻기다가 갑자기 집 밖으로 탈출하는 바람에. 그래도 다행히 지나가시던 분이 잡아주셨어. 그랬구나. 근데 어쩐 일로 안 물었대? 평소에 모르는 사람만 보면 짚고 날리면서. 네,
목소리? 댁에서 도청 장치도 발견됐습니다. 벽에 대고 있으면 어느 정도 도청이 되는 물건이더라고요. 그걸 듣고 있다가 범행을 했다는 겁니까? 사건 이틀 전에 어머님께서 이웃 아주머님께 금요일에 치치지가 혼자 있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아, 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좀 부탁드린다고. 범인은 근처에서 그 대화를 직접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행을 결정한 거고요. 세상에! 이게 범인 얼굴인데요.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잠시만! 나 이 사람 알아. 전에 에트랑 도망쳤을 때 잡아준 사람이잖아. 그럼 에트랑이 자주 봤던 사람이란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야, 날 기억하는구나.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면 수없이 드나들었단 뜻이겠군요. 형기가 끝나면 다시 그 집으로 오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까진 부모님 지원을 받아서 살 수 있었던 거라. 운동 시간이다. 끝나기 5분 전까진 돌아와. 망할 아빠 새끼. 어떻게 감히 나한테 연 끊을 거니까 지원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아들을 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월세는 어떻게 내라고? 나 이제 그 집으로 못 돌아가? 어이 신입, 너 어린애만 골라서 몹쓸 짓 하고 다녔다며? 우린 말이야 어른만 조지는 놈들이거든. 앞으로는 우리가 놀아줄게. 기대해. 아동 성폭행 미수면 4년 정도 나왔으려나? 놀아주기엔 너무 짧은 시간인데. 자, 받아. 어이, 교도관. 이 자식 날 부치 들고 있는데? 뭐라고? 내 팔을 찔렀어. 내 형량은 아직 15년이나 남았거든. 4년만 있다 헤어지긴 아쉽잖아. 좀 더 있다가. 아니, 잠깐. 얌전히 따라와. 아니라고요. 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아니라고. 짐 다 내려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건은 막을 내렸지만 우리 가족은 상의 끝에 결국 같은 학군의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 범인한테서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려는 의도도 있었고, 다른 집에 살면서 나랑 언니의 트라우마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내 인형 못 봤어? 저쪽에 있던데? 잘 가. 좀 이따 공원에서 보자. 치치지! 언니! 당분간은 부모님이 데리러 와주신다니까 마음이 놓이네. 네! 만약 그날 아프지 않아서 혼자 집에 왔다면, 그때 선생님이 집까지 따라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는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론 선생님이 매일 치치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뭐? 치치지는 그걸 더 좋아할 것 같아서요? 진짜 언니! 내 이름은 치치지. 남편은 몇 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같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엔 잘 될까 걱정이었지만 조금씩 단골도 늘어서 요즘 들어선 제법 안정된 상태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유린기 정식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어이! 휴지가 없잖아. 빨리 새 거 갖다 줘. 아, 네.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올게요. 이 사람은 단골 손님 중 한 분인 타치바나 씨. 매일같이 우리 가게에 와주시지만 카운터석에도 간장 놔둬. 좀 더 편한 의자로 바꿔. 된장국 좀 더 연하게 끓여.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큰 소리로 호통을 쳐댄다. 그래서 좀 난감한 손님이다. 하지만 거의 맨날 오니까 우리 가게가 마음에 드신 것 같긴 한데.
지적해주는 건 고맙지만 호통은 안 치셨으면 좋겠어. 여보, 많이 피곤해? 그래 보여? 다크서클이 짙어졌어. 요새 손님이 늘어서 좋긴 한데 몸이 그걸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나도 어깨가 자꾸 결려. 아유, 그래. 차라리 그냥 알바생을 쓸까? 어머, 그럴까? 그래, 그러자. 안 그럼 우리 몸이 안 남아날 거야. 그렇지. 얼마 뒤 어서 오세요. 우리는 알바생을 고용했다. 어머, 예쁜 아가씨가 들어왔네. 그렇죠, 제 조카예요. 안녕하세요. 아카네라고 합니다. 성격도 참 좋아 보이네. 열심히 하렴. 네. 아카네는 내 조카로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동생한테 우리 가게 얘기를 좀 했더니 마침 아카네가 알바를 구하던 중이었다면서 써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다. 알바하고 싶어. 굴튀김 정식 나왔습니다. 오, 예쁜 아가씨가 새로 왔구만. 잘 부탁드려요. 아카네가 와줘서 다행이야. 그러게, 가게 분위기도 밝아진 것 같고. 어서 오세요. 아, 타치바나 씨다. 어서 오세요. 고등어 구이 정식. 네. 이모, 저 아저씨 좀 이상해요. 뭔가 자꾸 저희 쪽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원래 저런 분이셔. 음식 다 됐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등어구이 정식 나왔습니다. 어이, 너 말투가 왜 그래? 네? 왜 말끝을 느려? 기분 나쁘게. 그리고 밥 먹는 데서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야? 비위생적이잖아. 당장 묶든가 자르든가 해. 네? 손님, 죄송합니다. 머리는 저희가 딱히 터치하지 않았어서요. 지금 바로 묶고 오겠습니다. 타치바나 씨, 그래도 그렇게 화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좀 더 좋게 말씀하셔도 됐을 텐데.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그 아저씨 뭐예요?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죠? 이모, 왜 그런 아저씨를 계속 오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 좀 낮춰, 아카네. 정말 미안하다. 많이 당황스러웠지. 물론 못 오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지만 들어보면 잘못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서 말이야. 그리고 아카네, 너도 좀 더 정중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그럼 타치바나 씨도 아무 말 안 할 거야. 알겠어요. 이모가 그러신다면 제가 좀 더 조심할게요. 고마워, 아카네. 그러나 이 접시는 비었네.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사과는 더 정중하게 해야지. 이거 너한테 줄게. 출장 가서 사온 선물이야. 진짜요? 이상한 말 쓰지 마. 뭘? 꼬물거리지 말고. 손님. 그 후 타치바나 씨는 아카네의 언동을 더 심하게 지적하기 시작했다. 소중한 저희 알바생이니까 좀 더 좋게 말씀해달라고 부탁해봤지만 뭘 더 좋게 말하란 말이야. 어림도 없었다. 진짜 못 오게 하는 게 좋으려나. 매번 와주시는 것도 고맙고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대로 가다간 아카네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그치? 타치바나 씨가 좀만 좋게 말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역시 안 되려나. 하지만 그런 타치바나 씨가 변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어서 오세요. 그 클레임 거는 아저씨다. 너무 싫어. 주문하시겠습니까? 맨날 먹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얼른 물 먼저 드리고. 죄송합니다. 야, 임마! 손님한테 물을 쏟으면 어떡해? 일부러 그랬지? 아니, 절대 아니에요. 넘어질 뻔해서 저도 모르게. 죄송해요. 제가 발밑에 짐을 놔두는 바람에. 당신은 가만히 있어. 대체 넌 뭐야?
돈 받고 일하는 입장이면서 맨날 칠렐레 팔렐레. 하여튼 요새 젊은 것들은 초등학교 공부 부탁 다시 하고 와! 손님, 죄송합니다. 세탁비는 드릴 테니. 됐어! 직원이 저 모양이니 원. 여기도 곧 망하겠구만. 뭐? 뭔 소리야 이 개저씨야. 아카네. 내 태도가 엉망인 건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가게 욕을 해? 아저씨가 뭔데? 맨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만 꼭 집어서 역정내면서 뭐? 세상에 신경 쓸 일이 그렇게 없어? 우리가 당신 샌드백인 줄 알아? 싫으면 당신이 다른 데로 가. 우리도 아저씨 싫거든? 아카네. 잠시만. 하지마 타치. 타치? 당신은 또 뭐야? 나야. 기억 안 나? 옛날에 자주 같이 놀았는데 옆집 살던 양조장집 유리. 유리? 그 유리라고? 역시 타치 맞네. 근데 왜 네가 여기에? 50년 전에 이 동네로 시집 왔거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 두 분이 아는 사이신가요? 아, 네. 저흰 여기 옆에 있는 시골 마을에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아주 친하게 지냈었어요. 이 가게에 올 때마다 타치를 보고 혹시나 싶었지만 말을 걸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자, 내 손수건 써. 유리 씨 혹시 아카네를 도와준 건가? 그런 것 같네. 미안하다 아카네. 짐은 얼른 치울게. 아니에요. 저야말로 손님 짐 밟아서 죄송해요. 아카네, 여기 녹차 좀 더 줘. 저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타치바나 씨는 유리 씨랑 같이 우리 가게에 오기 시작했다. 주문하시겠어요? 난 돼지고기구이 정식으로 할게. 타치는? 나도 같은 걸로. 그럼 2개? 네. 타치바나 씨, 유리 씨랑 같이 오면서부터 얌전해지셨네. 태도를 보니까 옛날에 유리 씨를 좋아했던 것 같구만. 눈에 도끼가 완전히 사라졌어. 나중에 들은 얘기론 이 2사람은 꽤 오래전에 각자 아내, 남편과 사별했다고 한다. 지금은 서로 살고 있는 곳도 꽤 가까워서 다시 옛날처럼 친하게 지내는 모양이다. 돼지고기구이 정식 2개 나왔습니다.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기 손님, 그때 물 쏟고 화까지 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대로 사과를 못 드린 것 같아서요. 가게 욕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죄송해요. 타치,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먹을까? 그래. 그 후에도 타치바나 씨랑 유리 씨는 오랫동안 우리 가게에 와주셨고 아카네는 취직해서 알바를 그만두게 됐지만 자주 놀러와 주었다. 이모, 오늘은 저 남친이랑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서 오렴. 아카네한텐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그때 이후론 가게 분위기가 더 좋아져 이젠 타치바나 씨가 혼자 와도 예전처럼 호통을 치거나 하진 않는다. 자녀분도 없다고 들었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좀 예민해졌었던 건가? 그러게. 아무튼 유리 씨랑 다시 만나서 너무 다행이야. 아, 맞다. 아카네. 너한텐 아직 말 안 했지? 우리 곧 재혼하기로 했어. 진짜요? 축하드려요. 그럼 오늘은 제가 쓸게요. 어머, 정말? 고마워. 다음에 꼭 갚을게. 에이, 괜찮아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가게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진심으로 고마워. 아카네, 그리고 유리 씨. 내 이름은 아자미, 40대 주부다.
지금 난 남편 중학생인 아들이랑 같이 셋이서 살고 있다. 보자. 오늘 저녁 메뉴는 뭘로 하지? 오호, 시금치가 싼데? 나물로 무쳐서 먹으면 되겠다. 아, 그라탕에 넣어도 맛있겠네. 엄마, 저 사람 봐봐. 귀신 같아. 쉿, 그런 말 하면 못 써. 응? 귀신? 애한테 귀신 소리를 듣다니 가여라. 귀신입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아카네잖아. 아이가 말한 귀신은 아카네를 말하는 것 같았다. 아, 또 저렇게 노출 심한 옷을. 애는 속옷까지 다 보이겠네. 와인. 이 사람 아카네는 내 시누이로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다. 보시다시피 꾸미는 걸 좋아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랑은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사람이었다. 못 본 척하자.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건 취향이 달라서만이 아니다. 어머, 새언니. 아, 아카네 안녕. 이런, 들켰다. 언니도 장 보러 왔어? 웬일이야? 그나저나 언니 여전히 아줌마처럼 하고 다니네. 아, 맞다. 만말이지 참. 언니는 아줌마니까. 인간이 나랑 안 맞을 것 같다고 느낀 이유, 그건 바로 얘가 날 만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놀려대기 때문이다. 촌스러워. 이건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다. 결혼 전에 인쇄를 하러 갔을 때부터 그랬다. 아잠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잘 부탁드려요. 뭐야? 언니, 너무 굳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20대 맞아요? 완전 40대 아줌마 같은데. 뭐? 오빠도 참 이렇게 촌스러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니 취향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오빠 진짜 인기 없나 보다. 아카네, 그만해라. 당장 사과드려. 그래, 어떻게 그렇게 신뢰되는 소리를 하니? 그 후에도 날 볼 때마다 아줌마라며 놀려댔다. 어머, 어디서 아줌마 냄새가 나네. 하지만 지금은 둘 다 40대고 얘랑 난 3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처지는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날 좀 보고 배우라고. 난 딱 봐도 20대 같잖아? 그건 절대 아니야. 그럼 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다음에 봐. 그의 취향이나 가치관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랑 날 비교하면서 내려다보는 건 역시 좀 그렇다. 아, 정말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좋은 분들인데 어떻게 아카네만 그렇지? 미안해 여보. 우리 가족이 다 걔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그리고 어릴 땐 제법 예쁜 편이어서 주변에 남자들도 넘쳐났었거든. 근데 그대로 나이를 먹는 바람에 그 성격이 안 고쳐진 게 아닐까 하고 있어. 그렇구나. 그럼 노출이 늘어난 건 이혼하고 나서부터인가? 맞아. 사실 아카네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부녀였다. 당시엔 남편이랑 꽁냥거리느라 나한테 시비를 걸 정신이 없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지만 너무 행복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30대가 돼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서 그랬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살이 올랐다. 자긴 살쪄도 귀엽다며 다이어트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뭐 어때서 그래? 이제 못 참아. 우리 헤어져. 뭐라고? 정이 떨어진 남편한테 이혼을 당하고 말았다. 아카네는 살면서 처음으로 남자한테 차였다는 사실에 충격받아 그때서야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다시 남자들한테 인기 많아지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50kg나 빼는 데 성공했다. 어떻게 그렇게 뺐지? 그때만큼은 진짜 존경스러웠어. 근데 그 대신
너무 극단적으로 살을 빼서 살이 처져 버렸지만 그렇다. 그 다이어트 때문에 아카네는 단번에 늙어버린 것이다. 뭐야? 왜 이래? 심지어 젊을 때 했던 태닝 때문에 기미도 많이 생겨 보통 사람보다 더 두껍게 화장을 하고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난 축복받은 유전자라 화장 안 지워도 괜찮아. 예전엔 그랬었는데 그것도 노화의 원인이 된 거겠지. 그래도 다이어트에 성공했으니까 자신감 가질만해. 문제는 그게 너무 과하고 남을 깔보기까지 한다는 거지만. 갑자기 다른 얘긴데 자기는 매일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해서 그런가 지금도 피부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관리는 당연히 해야지. 안 그럼 피부가 금방 거칠어진다고. 진짜 나이 먹는 거 싫다. 에이 아니야. 내가 보기엔 해가 갈수록 더 예뻐지는데? 정말? 그리고 주름이 늘어봤자 당신 매력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거든. 뭐라는 거야 정말? 솔직히 아카네는 별로지만 남편이 항상 이렇게 날 칭찬해주는 덕에 나는 내 나름대로 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뭐 사실 아카네가 뭐라고 하든 남편이 보기에만 괜찮다면 상관없지만 하지만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넘기면 된다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미안해 토쿠사, 오늘은 쌀 사야 돼서 짐이 많거든. 괜찮아. 이 정도야 뭐. 근데 안경 안 쓰니까 뭔가 다른 사람 같아. 그래? 엄마도 렌즈 끼는 건 오랜만이긴 해. 그래도 좀 있으면 새 안경 나오니까. 아카네다. 넌 귀엽다. 몇 살이야? 또 저런 옷 입고 있네. 4살인데요. 4살이구나. 저기 그럼 전 몇 살로 보여요? 30대 중반. 아니 20대 후반. 아이 참, 역시 그렇게 보이나? 고모는 여전하네. 가자. 지금 제가 말 걸면 나도 모르게 화낼 것 같아. 맞다. 내일 성묘 가니까 꽃도 좀 사놔야겠다. 뭐가 좋으려나? 어머, 새언니네. 오늘은 토쿠사도 같이 있잖아. 중학생이랬지. 언니 안 닮아서 잘생겼네. 야, 쟤 토쿠사 아냐? 맞네. 옆에 있는 사람 혹시 여친인가? 뭐? 헐, 진짜? 에이, 딱 보니까 누나구만. 에이, 깜짝 놀랐잖아. 그나저나 되게 예쁘시다. 그러게, 날씬하시기도 하고 좋겠다. 아니, 쟤들 뭐라는 거야? 저 사람이 무슨 딱 봐도 아줌마잖아. 영네 아줌마 주제에 뭘 어려 보이겠다고. 어머머, 언니. 아카네 안녕. 오늘은 안경 안 썼네? 새로 맞춘 안경이 아직 안 돼서 렌즈 끼고 왔어. 그렇구나. 그나저나 깜짝 놀랐다니까. 언니 아들 토쿠사 언제 이렇게 컸어? 안녕하세요. 뭐야, 엄마였어? 누가 누나랬냐? 너잖아. 근데 언니도 참 토쿠사랑 같이 다닐 때만이라도 좀 꾸미고 다니지 그래? 그렇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할머니랑 손자 같잖아. 다들 그렇게 볼걸? 토쿠사, 너도 이렇게 늙은 엄마랑은 같이 다니기 싫지? 고모, 저희 엄마한테 막말하지 마세요. 어머, 얘 좀 봐.
현실을 얘기한 것 뿐이잖니? 저기요, 잠시만요. 이 사람 이 얼굴에 45살이라니까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 네. 놀랐어요. 45살로는 안 보이셨어요. 그쵸? 네. 더 어려 보이세요. 저 남자의 누나인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전 몇 살로 보이세요? 전 저 사람보다 어린. 그쪽은 50대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젊은 할머니 같으세요. 할머니? 그럼 저흰 실례할게요. 저기 감사합니다. 야, 토쿠사. 터치번호. 엄마 도와드리는 거야? 와, 깜짝 놀랐다니까. 아까 처음 봤을 땐 누나인 줄 알았거든. 아, 거기 할머니. 젊어 보이고 싶은 건 알겠는데 자기보다 어리고 예쁜 사람을 질투하시면 안 되죠. 꼴사 나오니까 그러지 마세요. 야, 아니야. 저분 우리 엄마보다 어리셔. 진짜? 죄송해요, 할머니. 토쿠산의 어머니보다 20살은 더 많아 보이셔서 제가 착각했네요. 조용히 해. 이 건방진 것들. 갔네. 저기 고마워.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일이 꽤 충격적이었는지 아카네는 더 이상 날 놀리지 않았다. 오히려 날 보면 먼저 도망치기 바빴다. 하긴 그렇게 자존심이 짓밟혔으니 불쌍하긴 해. 솔직히 속 시원하기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남을 욕하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라고. 전에 우리가 그렇게 뭐라고 했을 땐 그냥 시기 질투로만 생각하더니 애들한테 할머니 소리 들은 게 꽤나 굴욕적이었나 봐. 그러게. 그 후 아카네는 자기 자신을 향한 콩깍지가 벗겨졌는지 노출이 없는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다. 적어도 이젠 다른 아이한테 귀신 소리를 듣는 일은 없겠지. 바이바이. 나도 유일한 스트레스의 근원이 없어지게 되어 밥 더 먹을 사람? 저요. 지금은 인생에서 최고로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내 이름은 치치지. 대학생이고 본가에서 나와 혼자 자취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치치지 안녕. 오, 안녕. 이 가게는 자취방이랑 가까워서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일하기 시작해 지금은 2년 정도 됐다. 동료들도 다들 좋은 사람이라 난 여기서 일하는 게 정말 좋다. 저기 치치지. 네? 얼마 전에 가게에 왔던 초록색 머리 남자분 말이야. 혹시 네 남친이야? 네? 네 맞아요. 어머 그럴 줄 알았어. 제법인데 뭐? 추추지한테 남친이 있다고? 아쉽다. 내가 대쉬하려고 했는데. 진짜 오빠 여친도 있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농담. 추추지 왔니? 안녕하세요 점장님. 이분은 점장님. 얼마 전 우리 점포에 새로 발령받아서 오신 분이다. 그럼 나 먼저 들어가 볼게. 나머진 좀 부탁한다. 예썰. 알겠습니다. 나는 저녁 근무. 점장님은 오후 근무 위주라 볼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직 인사 정도밖에 못 나는 사이다. 점장님도 참 잘생겼다니까. 성격도 좋으시고. 유부남만 아니었으면 작업 걸어봤을 텐데.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의외로 뒤가 구릴 수도 있다고요. 어머, 혹시 질투해? 맞아요. 안 돼요? 아자미 언니 말처럼 난 점장님이랑 얘기해본 적도 거의 없는데
왠지 그냥 좋은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서 오세요. 그 엄청난 사건에 휘말려들기 전까지. 한 달 뒤, 발렌타인데이. 자, 여기 발렌타인 초콜릿이야. 우와, 고마워. 좋겠다. 여친한테 초콜릿도 받고. 야, 치치지. 나도 만들다 남은 거 말고 정식으로 하나 주면 안 돼? 그럼 누가 치치지랑 더 잘 어울리는지 대결해 볼까? 오, 좋아. 지금 바로 해? 아니, 치치지랑 이 초콜릿은 절대 못 넘겨줘. 그럴 줄 알았어. 둘 다 왜 그래? 치치지, 나도. 나도 초콜릿 주라. 자, 만들다 남은 거지만. 쉐. 고마워, 치치지. 아니야. 딱 하나 남았네. 나중에 내가 먹지 뭐. 그럼 나 알바 있어서 먼저 가볼게. 응, 파이팅. 안녕하세요. 아, 치치지. 안녕. 점장님, 안녕하세요. 맞다. 초콜릿 남은 거. 점장님한테 드릴까? 오늘은 타치바나 오빠도 안 오니까. 점장님, 저 응? 혹시 이거 드실래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받아도 되니? 네, 덕분에 재밌게 일하고 있거든요. 요샌 동아리 때문에 알바 빠지는 날이 많아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에이, 괜찮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무튼 고마워. 올해 아무한테도 초콜릿 못 받았는데 기분이 좋네. 별 말씀을요. 그리고 이 다음 날부터 내 평화로운 일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전화? 누구지? 토쿠사인가? 발신자 표시 제한? 그럼 동아리 사람인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못 거신 건가요? 그럼 끊을게요. 뭐야, 왠지 기분 나빠. 또 왔네. 대체 누구지? 왜 자꾸 이런 장난을? 그날부터 하루에 몇 번씩 말없는 전화가 걸려왔다. 알바랑 동아리 사람들한테 물어봤지만 당연히 나한테 전화를 건 사람은 없었고, 그러는 사이 전화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만 갔다. 여보세요? 가끔은 웬 남자의 신음소리 같은 게 들리기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부재중으로 19금 영상에 나올 법한 소리를 남겨두기도 했다. 소름 돋아.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일주일째 그런 전화가 온단 말이지? 혹시 스토커 아니야? 근데 정말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 응, 어쩌지. 수신 차단하고 싶은데 동아리 관련 사람들이 간혹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연락하기도 해서 그럴 수도 없고. 그래? 그래도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지. 그나저나 그 인간은 네 전화번호를 어떻게 한 걸까? 또 왔어. 내가 받을게. 장난 전화야? 야, 적당히 좀 하지. 이런 짓 하면 재밌냐? 얘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또 전화 걸기만 해봐.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끊었네. 고마워. 아니야, 뭘. 아마 더 이상 전화는 안 오겠지만 혹시 또 오면 그냥 수신 차단해버려.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나한테 연락하고. 알겠어. 이날 남자친구가 대신 전화를 받아준 덕에 그 후 얼마간은 장난 전화가 오지 않았다. 다행이다. 전화를 건 사람도 드디어 포기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제 장난 전화가 안 온다며 안심하고 있던 순간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만다. 전화 왔네.
그렇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다시 온 것이다. 혹시 또 오면 그냥 수신 차단해버려. 또 장난 전화면 진짜 수신 차단하자. 그리고 나도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줘야겠어. 여보세요? 저기요, 제발 전화 좀 그만하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전 거야. 네? 죽여버릴 거야! 어디 감히 남의 남자한테 손을 대? 이 망할 개집애! 네? 지금 당장 그 가게로 갈 거니까 딱 기다려. 뭐야 방금? 남의 남자한테 손을 대? 내가 알바하는 곳은 어떻게 한 거지? 그리고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어? 대체 이게 무슨...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지. 신고 먼저 해야 돼. 언니 오빠들이 위험해질지도 몰라. 그리고 난 근처 파출소로 가 경찰관과 함께 가게로 왔다. 여기에요. 그랬더니 빨리 그냥 부르라고! 저기 진정 좀 하세요. 너야? 네가 치치지냐고? 아니요, 전 아잠인데요. 얌전히 있어. 경찰이다. 네가 치치지구나. 이 사람은 누구지? 망하려나! 가만히 있어. 간다! 넣으라고! 죽여버릴 거야! 저 못된 개집! 여보, 점장님! 이게 무슨 짓이야? 대체 왜 이래? 왜냐고? 당신이 저 츠츠지라는 여자랑 바람 피웠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증거도 없으면서 왜 자꾸 의심하는 거야? 당신이 쟤한테 초콜릿 받고 실실거렸으니까. 그냥 남은 거 받아온 거라고 했잖아. 아무래도 날 망할년이라고 부른 이 사람은 점장님의 아내분이신 것 같았다. 얘길 들어보니 점장님은 나한테 초콜릿을 받고 아주 좋아하셨던 모양인데 심지어 점장님이 내 초콜릿 하나만 받아오셔서 더 의심을 하신 모양이다. 즉, 다른 초콜릿은 다 거절하고 내 것만 일부러 받아왔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치치지가 남은 초콜릿 하나 준 걸로 바람 피웠다고 생각하신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좀 나와봐! 이것 좀 보란 말이야. 사모님이 뿌린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전부 나였다. 모두 도찰당한 것 같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거. 내가 가게에서 옷 갈아입을 때 몰래 찍힌 사진이었다. 이게 무슨... 야, 타츠바나, 너무 쳐다보지 마. 이걸 보고도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할 거야? 어? 그리고 전화도 그래. 당신이 쟤한테 맨날 전화 걸었던 거 다 안다고. 전화? 치치지, 너 점장님이랑 통화했었어? 아니야, 전 점장님 번호도 모르는... 설마 그 이상한 전화 점장님이었어요? 저 실례지만 이 사진은 합의 하에 찍으신 건가요? 전 점장님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제대로 얘기도 나눠본 적 없다고요. 그리고 결혼도 하셨는데 제가 호감을 가질 리가요. 치치지... 사모님, 아직 의심스러우시면 제 폰 다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그래요. 치치지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요. 맞아요. 게다가 치치는 남친도 있단 말이에요. 뭐하러 바람을 피우겠어요. 점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런 거예요. 빼박! 여보, 당신 진짜요?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당신뿐. 죽어. 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렇게 지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들이 도착했고 날뛰던 사모님과 날 도찰했던 점장님 두 분 모두 체포되었다. 언니랑 오빠는 난장판이 된 가게를 정리했고 나는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건 나중에 들은 얘긴데 사모님은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점장님이 예전에 있던 점포에서 고등학생 알바생한테 손을 댄 정황도 발각됐는데 점장님 노트북엔 내 사진 말고도 다른 도찰 사진들이 아주 많았다고 한다. 그 후 점장님은 바로 잘렸고 그리고 그 뒤론 단 한 번도 장난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아무튼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나저나 도찰까지 했을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낌새도 없었어서 너무 놀랐어. 그치. 생각해보니까 그 장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 것도 점장님한테 초콜릿을 준 다음 날부터였어. 난 점장님 번호를 몰랐지만 점장님은 알바생들 번호를 다 갖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도 당연하지. 그 점장 평소엔 좋은 사람이었다며. 설마 그런 사람이 범인일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 도찰은 진짜 충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체포된 게 불행 중 다행이네. 토쿠사, 나 번호 바꾸고 이사하려고. 응, 그게 좋겠다. 이렇게 난 남은 초콜릿 하나 때문에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는 경험을 했다. 정말 별일이 다 있다니까. 앞으로는 남는 초콜릿이라도 주면 안 되겠어. 그리고 밸런타인데이가 트라우마가 되고 말았다. 내 이름은 유주리야. 남편과 두 아이를 둔 전업주부다. 그럼 이건? 이건 말이야. 오빠, 저기 봐. 우와, 청지 제비나비다. 예쁘다. 우리 관찰력이 좋은걸? 좋았어. 채소에 물도 줄 겸 잡으러 나가볼까? 오예. 정말 뭐가 저렇게 좋은 건지. 우리 가족은 나 빼고 모두 곤충을 좋아한다. 내 입장에선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만큼 남편이 아이들이랑 잘 놀아줘서 좋기도 하다. 그럼 나도 슬슬 점심 준비해야겠다. 어머, 이 시간에 누구지? 네, 나가요. 누구세요? 동서! 오랜만이에요, 형님. 잘 지냈죠? 이 사람은 동서인 아자미. 동서네 부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아 시댁이 있는 우리 동네에 종종 놀러 오곤 한다. 하지만 나는 아주버님이랑 애들은요? 뒷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그래요? 저 죄송한데 잠깐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차 타고 오느라 계속 참아서. 아, 미안. 지금 화장실이 좀 망가져서 곧 고치러 오긴 할 텐데 아마 어머님 댁으로 가는 게 더 빠를 거야. 아, 그래요? 그럼 그냥 가자, 아들. 살았다. 화장실이 망가졌다는 건 거짓말이다. 어떤 일 때문에 난 동서를 집에 들이지 않는다. 발단은 2년 전. 오늘 감사했어요. 또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네? 엄마, 쿠키 어디 갔어? 여기 많이 있었잖아. 근데 없어. 처음엔 기분 탓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후에도 동서가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과자나 먹을 것들, 심지어는 휴지까지 티나게 줄어들었다. 이쯤 되면 싫어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동서한텐 도벽이 있는 거라고. 그래도 같은 집안 사람끼리 얼굴 붉히고 싶진 않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게 제일 좋겠지. 몇십 분 뒤. 엄마, 이거 봐. 청지 제비나비야. 한 번 놓쳤는데 내가 이걸로 다시 잡았어. 어머, 그래? 잘했네. 점심 다 됐으니까 얼른 들어와. 나비는 밖에 두고. 네. 여보, 응?
재수 씨 왔다 간 것 같던데 괜찮았어? 아, 근데 진짜 재수 씨가 한 게 맞을까? 친척끼리 어떻게 그런 짓을? 당신은 너무 순진하다니까. 그럼 그게 매번 기분 탓이겠어? 그렇긴 하지만. 아빠, 엄마! 왜 그래? 없어. 내 자전거가 사라졌어. 어떻게? 설마? 확실히 여기다 뒀던 거 맞지? 맨날 탔는데 이젠 잘 탈 수 있게 됐는데. 그 여자가 진짜. 네. 어머, 네가 웬일이니? 어머니, 혹시 동서 와 있어요? 아까 왔는데. 어머, 형님, 또 뵙네요. 동서, 우리 집 마당에 놔뒀던 유리 자전거가 없어졌는데 혹시 뭐 아는 거 없어? 자전거요? 글쎄요, 그런 게 있었나요? 동서가 오기 전까진 분명히 있었거든. 어머머, 타치바나, 위험하니까 조심히 놀아. 저건 내가 말한 게 이 자전거야. 색까지 완전 똑같은데 설마 우연히 겹친 거라고 하진 않겠지? 네? 그치만 저건 저희 집에서 가져온 타치바나 자전거인걸요? 플리마켓에서 산 거라 좀 사용감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허술한 거짓말이 통할 리. 너무하시네요. 왜 제 말은 안 믿어주시죠? 어디 이름이라도 써있으면 몰라. 여기만 색이 사포 같은 걸로 깎아낸 흔적이야. 동서, 대체 왜 이러는? 이제 그만해라. 어머님, 어떻게 가족을 도둑 취급하니? 그것도 애 앞에서. 넌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어머님, 근데 이건. 괜찮아요, 어머님. 사실 저도 어렴풋이 느꼈어요. 형님이 왠지 절 싫어하시는 것 같다고. 저희 집은 가난하니까 당연히 저라고 의심하시는 거겠죠. 그치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일단 넌 너희 집에 가라. 이 얘긴 다음에 크로키랑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알겠지? 그래? 역시 재수 씨였구나. 미안해 여보.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갔어야 했는데. 아니야. 대신 당신이 애들이랑 놀아줬잖아. 그리고 당신이 갔으면 동서한테 속아 넘어갔을걸? 그나저나 엄마도 너무하네. 당신 말은 듣지도 않고 재수 씨 말만 믿고 말이야. 어머님은 잘못 없지 뭐. 그냥 감정이 앞서서 동서를 믿어준 것뿐이야. 그래. 당신도 어머님도 잘못 없어. 나한테 적은 딱 한 사람. 아자미. 톡톡히 갚아주겠어. 엄마, 몰랐어. 다음 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 형님, 웬일이세요? 어머님은 장 보러 나가셨는데. 동서, 어젠 미안했어.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아무리 타이밍이 안 좋았다고 해도 동서를 의심하면 안 됐는데. 뭐 괜찮아요. 용서해 드릴게요. 근데 어머님은 어떠시려나요? 가족을 도둑 취급했다고 엄청 화내셨는데. 물론 제가 잘 얘기하면 괜찮아지시겠지만 그러려면 형님이 어느 정도 성의는 보이셔야죠. 그렇지. 이걸로 마음이 풀릴진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 기른 채소 좀 가져갈래? 채소? 뒷마당에서 키우는 그거요? 올해는 날씨도 좋았어서 꽤 잘 컸거든. 근데 지금 유리가 좀 아프고 남편도 회사 가고 없어서 나갈 수가 없어. 원래라면 내가 갖다 주는 게 도리지만 집에 가는 길에 우리 집 잠깐 들렀다 갈래? 대신 원하는 걸 마음껏 가져가도 돼. 그럴까요, 그럼? 진짜 뭐든 괜찮아요? 물론이지.
아, 맞다. 네? 온실에 있는 건 아직 안 돼. 남편이 키우는 건데 해외에서 가져온 희귀한 거라 수확 시기가 다르다네. 그래요? 미안해. 사과하는 입장인데 조건까지 달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저 내일 집에 가니까 그때 들릴게요. 알겠어. 얼른 와. 기다리고 있다고, 동서. 그날 밤. 해외에서 온 희귀종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지. 희귀하단 건 비싸단 뜻이잖아. 미안하다면서 희귀종은 못 준다. 그럼 안 되지. 실례합니다. 이 안에 보물이. 보자. 손전등 켜고. 나비? 이게 뭐야? 벌레밖에 없잖아. 그렇다. 이건 내가 설치해둔 함정이다. 이 온실에서 남편이 기르고 있는 건 채소가 아니라 바로 곤충. 원래는 케이지 안에 넣어놓지만 남편의 허락하에 오늘 밤에만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다. 즉, 지금 이 온실은 거대한 채집통인 셈. 물론 곤충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문 단속도 철저히 해두었다. 뭐야? 왜 안 열리는 건데? 이 소리가 소름 끼쳐. 제발 그만. 저리 가. 솔직히 좀 더 놔두고 싶지만 그럼 이웃 주민들한테 민폐겠지. 당신 감히 날 속여? 해외에서 온 희귀한 거라며. 이딴 게 무슨... 난 거짓말 안 했는데? 그치 여보? 여기엔 해외 희귀종도 있으니까. 네? 무슨 그런 억지를... 들어가지 말란 곳에 몰래 들어온 사람이 할 소리야 그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일단 빨리 나오지 그래? 곤충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렇게 쉽게 걸려들 줄은 몰랐네. 너무 순조로워서 맥 빠질 정도야. 제 발로 불에 뛰어든 꼴이잖아. 형님도 생각보다 유치하네요. 고작 이런 걸로 기뻐하다니. 어머님이 믿고 있는 건 아주버님도 당신도 아닌 저라고요. 제가 어머님한테 잘만 얘기하면 형님은 그럴 필요 없다. 어머님! 정말 유감이구나, 아자미. 어떻게 여기? 이게 바로 이번 작전의 하이라이트다. 어젯밤 남편이 어머님께 전화로 부탁했다. 동서한텐 장보러 가는 척하고 우리 집에 와달라고. 어머님은 내가 동서를 도둑 취급했던 일로 나한테 한 소리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와주셨다. 즉, 점심때 내가 전화로 사과하는 척 했을 때 어머님은 내 옆에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여태껏 쌓아온 신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다. 유질이야, 미안하다. 네 말은 듣지도 않고 심한 소리를 했구나. 그래 엄마.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조용히 해. 딸처럼 맡겼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까지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불어. 희락이 있는 앞에서. 안 돼요. 그 후 난 사과를 받고 유리 자전거도 돌려받았다. 어머님 말씀대로 동서는 서방님 앞에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다. 미안해요 형. 죄송해요 형수. 진짜 미안. 다신 못 그러게 나도 제대로 주의 줬어. 그래. 고마워.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돼. 다 끝난 일이고. 아니요. 이번 일은 저한테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서방님이 말하길 동서의 도벽은 정신과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진단을 받았었다고 한다. 증상이 나타났던 것도 서방님 일이 바빠져서 집안일에 소홀해졌던 시기랑 겹치는 듯했다. 나도 크로키가 집안일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면 마음의 여유가 없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벽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앞으론 서방님도 지금보다 더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했으니 어머님은 물론 우리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어머, 그 나빈 제비나비. 또 잡았어? 응, 타치바나 만나면 주려고. 좋아해 줄까? 당연하지. 우리 토크사랑 유리는 참 착하네. 진짜? 하찮은 자존심만 세우는 우리 어른들이랑은 다르게 아이들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말이다. 근데 그거 숙모한텐 보여주지 마. 왜? 그냥. 응? 내 이름은 아자미. 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다. 우와, 대박. 히이라기, 넌 하와이에 별장이 있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오늘 차고 온 시계도 뭔가 비싸 보이는데? 아, 이건 할아버지가 주신 거야. 꽤 값이 나가긴 하던데 어차피 오래된 거라 뭐. 쩐다. 쟨 오늘도 인기 많네. 같은 반인 히이라기는 잘생기고 운동신경도 좋은데다 공부도 잘하는 완벽한 애다. 집이 부잔데 겸손하기까지 해서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도 이 애를 좋아했다. 별점 따윈 찾아보기 힘든 애였다. 야, 또 유주리아가 우리 쪽 보고 있어. 뭐야, 무섭게. 그냥 무시하자.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하네. 이 애는 유즈리야. 고2 올라와서 처음 같은 반이 되는데 얘도 꽤나 유명 인사다. 히이라기랑은 반대로 가족이 조폭이라느니 마약 밀매상이랑 친하다느니 하는 소문이 돌아서 모든 애들이 유즈리아를 무서워했다. 얼굴도 예쁘고 그럴 애로는 안 보이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자미, 히이라기 오늘은 동아리 활동 안 해?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나랑 히이라기는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서 이렇게 같이 하교할 때도 있었다. 집에 일? 심부름 같은 거야? 비슷해. 형이 이번에 취직해서 가족끼리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려고. 아, 그 엘리트라던 분? 맞아. 그 유명한 에트라 코퍼레이션에 합격했거든. 에트라 코퍼레이션? 이상하네. 분명 전에는 저기 히이라기. 너 얼마 전엔 에트라 코퍼레이션이 아니라 마루이시 상사라고 하지 않았었어? 마루이시 상사. 아, 진짜?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런가? 이때 나는 처음으로 이 애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난 딱히 뛰어난 구석은 없지만 기억력은 꽤 좋은 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히이라기의 형이 합격했다는 것도 분명 마루이치 상사가 맞을 텐데 쟨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아니면 그냥 진짜 내가 착각하는 건가? 이날 이후로 내 안에서 히이라기에 대한 인상은 조금씩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갔다. 헐! 너희 형님 맥라렌 타신다고? 너무 갖고 싶다면서 자기 돈으로 샀더라. 대박! 전엔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거라며. 점점 그의 말에 진위가 의심스러워졌고 그런 세세한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나는 그를 수상쩍게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 할아버지랑 총리랑 아는 사이라서. 진짜? 짱이다! 거짓말쟁이. 얼마 뒤 결국 난 그 애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고 만다. 모르는 거 질문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얼른 가야겠다. 야, 빨리 돈 내놓으라고. 지금 줄 테니까 재촉하지 마. 뭘 꾸물거리고 있어? 뭐야? 설마 돈 뺏는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이것밖에 없어? 이 목소린. 그래도 이 시긴 좋은 거네. 히이라기? 뭐야? 히이라기 너 쟤랑 아는 사이냐? 어떡해, 엄청난 걸 봐버린 것 같아. 어떡하지?
아, 아자미? 저기, 나 아까... 너 말이야, 이번 일 어디 얘기하면 안 된다. 혹시 퍼뜨리고 다니면 어떻게 될지 잘 알겠지? 알겠어. 어떻게 될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난 이날의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런데 안녕. 그랬더니 걔가 진짜 웃긴다. 안녕 아카네. 뭐지? 어떻게 된 거야? 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알아차렸다. 히라기의 주도로 반 애들이 날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예상대로 난 반에서 겉돌게 되었고 아무도 날 상대해주지 않았다. 내가 그냥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것뿐인데. 그리고 쟨 진짜 왜 저래? 그 시계도 다른 아저씨한테서 뺏은 거면서. 짜증나. 저런 쓰레기한테 휘둘리다니. 천벌받아라. 그런데 저기 같이 점심 먹을래? 혼자가 된 나한테 손을 내밀어준 건 의외의 인물이었다. 있지, 너 말야. 혹시 히이라기한테 시비 걸었어? 아니, 시비라니. 다 튀잖아. 아니면 걔 정체라도 알게 된 거야? 아, 역시 맞네. 그럴 줄 알았지만 뭐. 걔 너 없을 때 미욕 엄청 하고 다녔거든. 아저씨랑 원조 교제한다느니 도벽이 있다느니 하면서. 뭐?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알아. 넌 그런 짓 할 애가 아니니까. 어차피 걔가 다 꾸며낸 얘기겠지. 우리 부모님이 조폭이고 마약 밀매상이랑 친하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도 걔거든. 알고 보니 유즈리아는 고1 때 히이라기한테 고백을 받았다고 한다. 그걸 거절했더니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유즈리아가 말이야. 헐? 그것도 뭐 히이라기 짓이었구나. 맞아. 덕분에 대학 추천장도 못 받고 부모님한테도 면목이 없다니까. 난 맨날 왜 네가 아무 말도 안 하나 했는데 이미 전적이 있어서 그랬던 거였구나. 어머. 그치만 난 걔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은 그냥 참고 있는 거라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면서. 적절한 시기? 마침 잘됐다. 안 그래도 혼자 하긴 좀 힘들 것 같았는데. 아자미, 너 나랑 같이 걔 인생 한번 망가뜨려보지 않을래? 그날 이후 우리는 졸업할 때까지 쭉 붙어 다녔다. 유즈리아는 의대, 나는 이공계 대학에 진학했고 학교가 같은 지역에 있어서 여전히 자주 연락하며 지냈다. 어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5년 뒤 유즈리아가 말하는 적절한 시기가 찾아왔다. 하이, 늦어서 미안. 참나, 넌 어떻게 제 시간에 오는 날이 없냐? 네 목까지 확 해버릴까 했다니까. 야, 그래도 그럼 안 되지. 내가 훔친 돈으로 산 거잖아. 농담이야. 자. 진짜 없었으면 때릴 뻔했다. 그나저나 너 그 대기업에 붙었다면서? 개쩐다. 이런 약쟁이가 대기업 직원이라니. 원래 사람한텐 여러 가지 얼굴이 있는 법이잖아. 넌 정도가 심하지. 그 잘난 대학 친구들이랑 부잣집 아가씨들한테도 구라치고 다니는 주제에 그거 허언증 아니냐? 진짜 웃기다니까. 그런 건 속는 사람이 바보지. 됐고 빨리 확인나 하자. 그래, 이제 슬슬 시작할까? 응, 드디어 때가 됐어. 에헤이, 누구십니까? 혹시 예쁜 여잔가? 경찰입니다. 여기서 마약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들어가서 조사 좀 하겠습니다. 에?
아, 너무 귀엽다. 뭐야, 이거 봐. 무슨 짓이야? 카츠라, 지원 요청해. 네, 다들 나와. 얌전히 있어. 그 후 예쁜 여자아이 히이라기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마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신고한 건 우리다. 이게 우리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히이라기 걔 그 타치바나라는 남자랑 자주 붙어 다니더라고. 근데 그 남자 X대 양아치들이랑도 친한 것 같더라. 그 사람들 마약도 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마약? 대체 그런 걸 어떻게... 그런 놈들한텐 다 연줄이 있는 거지. 이건 그냥 내 추측이긴 한데 언젠간 히이라기도 약에 손을 대는 날이 올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안 그래도 상관없어. 그 자식한테 복수할 방법은 아직 많거든. 어쨌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당장 걔 본성이 탄로난다 해도 미성년자라 처벌이 가볍거든.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좋은 직장이랑 여친이 있을 때를 노리는 게 중요해.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식 주변엔 적이 많아질 거야. 나중엔 우리 짓인 줄은 짐작도 못할걸? 그렇겠네. 근데 네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작년엔 진짜 힘들었으니까. 심지어 부모님까지 건드렸잖아. 힘들게 참고 있는 거지. 그 망할 자식은 산지옥에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너도 같이 하자. 어? 아자미. 좋아, 해보자고. 나도 당하고만은 있을 수 없지. 그렇게 우리는 히이라기 몰래 녀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고2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조용히 증거를 모았고 결국 마약을 구입하는 현장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히이라기네 집에 드나드는 녀석들을 관찰해 약을 하는 요일과 시간대를 파악했다. 이렇게 공들여 모은 증거들은 이게 뭐야? 뭐지 이건? 그 자식의 여친이랑 내정된 회사의 사장한테 보냈다. 놈의 대학 시절 언행들을 담은 증거 영상이었다. 물론 히이라기의 대학 동창, 같은 대학교에 다녔던 고등학교 동창들한테도 보냈다. 녀석의 진짜 모습은 눈 깜짝할 사이에 동창들한테 알려졌다. 그 후 히이라기는 전과자가 되었고 여친한테도 차이고 친구들한테도 버림받은 데다 내정되었던 대기업 입사도 취소되었다. 심지어는 가족들마저 그 애를 포기했다. 몇 년에 걸친 우리의 복수로 놈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뭔가 되게 순식간에 지나갔네. 그러게. 유즈리야, 진짜 고마워. 네가 그때 나한테 말을 안 걸어줬다면 난 절망에 빠져 살았을 거야. 그건 내가 할 말이지. 네가 도와준 덕에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었어. 복수엔 꽤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드는 법이거든. 그러네. 그 자식 인생도 이제 끝났겠다. 우리 인연도 여기까지인가? 어머? 무슨 소리야. 우린 같은 고통을 나눈 친구잖아. 평생 갈 사이라고. 유즈리야. 그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 자식이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짓밟아 줄 거니까. 그치? 아, 응, 맞아. 우린 어떤 나쁜 놈 때문에 같은 고통을 맛봤던 피해자 동지. 그 인간의 인생이 진짜로 끝날 때까지 우리 우정은 계속될 것이다.